안 되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집합이란 뭔지를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쭉 읽어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대상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셋이라고 부르는데,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다는 거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명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매산여고도 있고 강남여고도 있는데, 강남여고 학생들 모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죠.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매산여고 학생들도 못 들어가. 이렇게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그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어때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인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나 안 돼? 별아, 나 안 돼? 명확하네. 그럼 집합인가? 뭔가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 가능하겠어?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자. 그럼 모이는 애들이 누구냐? 그게 원소라는 애들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강남여고 학생들의 모임, 이게 집합인데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강남여고 학생들이겠지?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원소는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엘리멘트라고 해요. 밑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를 왜 썼냐면 이제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썼는데, 엘리멘트의 맨 앞자리 1을 모양을 형상화를 해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나타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집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벳의 대문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집합을 A집합, B집합, C집합 또는 P집합, Q집합, R집합이라고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는 거는 소문자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small a, small b, small c 또는 small p, small q, small r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거는 뭐 흔히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사실 뭐 원소 안에 대문자를 써도 되고 어떤 뭐 모양의 문자를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고요. 그래서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 또는 포함된다 또는 집합이 그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읽으면 되겠죠. A는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포함된다 라는 걸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포크 꼬다리처럼 생긴 이 녀석은 아까 원소의 엘리멘트의 맨 앞자리인 영문 E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나타낸 기호야. 그럼 뒤에는 얘는 지금 원소와 집합과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건데 뒤에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 기호를 꼭 구분을 하셔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밖에 있다라는 거는 빗금을 그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꼬다리처럼 생긴 것은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원소와 집합이랑 왜 있어요? 순서 앞뒤요?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냥 포크를 뒤집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아니요. 이렇게요. 이렇게면 포함 방향이 다르잖아.
좋은 질문이에요. 방향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포크 방향이 포함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이렇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방향은 원소에서 집합으로 포함 관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날카로웠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시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요거 집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3보다 작은 자연수 모임이 자연수 1부터 시작이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대상이 딱 정해지죠. 이러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른다. 입니다. 그 다음에 큰 수의 모임, 선생님이 아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명확해지니? 큰 수라는 게 명확해져?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100이 큰 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더 큰 수 있잖아요. 뭐 1억, 뭐 1경 이런 것들을 큰 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그 대상이 명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러면 4의 양의 약수를 구해보면 뭐가 있나요? 1, 2, 4 이렇게 있지. 그러면 그 집합을 우리가 대문자 A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4의 양의 약수인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1은 A의 원소야. 2도 A의 원소야. 4도 A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3이라는 거는 A의 원소가 되니 안 된다라는 의미로 빗금을 이렇게 칠하는 거겠죠. 너무 간단한 얘기라. 네. 뒤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지금 아니요. 원소가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정도만 본 거예요. 알겠죠? 질문이 좋네요. 그래서 방금 표현했던 거를 매번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합 표현으로 기호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용어는 까먹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을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원소 나열법은 뭐 하는 걸까?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겠지, 그지? 그럼 방금 4의 양의 약수 원소는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1, 2, 4 나열을 쭉 해주면 그게 집합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반면에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야.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얘기지. 내가 원소로 가져갈 것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따가.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 다시 돌아와서요. 앞으로 집합 원소를 나열하기 전에 항상 먼저 집합 표현을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걸 앞으로 선생님이 껍데기라고 할게요. 집합을 표현하려면 꼭 껍데기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넣어줄 거거든요. 어떤 모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 두 개로 껍데기 집합을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집합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쭉 써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 되겠어요. 그럼 조금 전에 4의 양의 약수 집합을 A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다가 해당되는 애들을 쭉 나열한다야. 그러면 뭐도 있었어요? 1 있었고 2 있었고 4 있었죠. 그죠? 이해되니?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적어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럼 이제 뒤에 내용이랑 한번 겹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집합은 원소의 순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2 쓰고 1 쓰고 4 쓰거나 4 쓰고 2 쓰고 1 쓰거나 이거 다 같은 집합으로 볼 거예요. 알겠죠?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래서 원소끼리의 순서 변화는 크게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뭐냐? 이거는 좀 적어두세요. 조건 제시법 어떤 집합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바라는 기호를 쓸 건데 이 바를 기준으로 집합은 중괄호로 묶어준다 그랬죠. 바를 기준으로 앞쪽은 원소의 모양을 제시를 하고요. 뒤쪽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자. 마치 논리를 다루듯이.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는 바라는 기호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여기 원소의 모양이 바 앞에 온다라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앞으로 배울 조건제시법은 간단한 것들만 할 텐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원소의 모양이 바뀌거든. 그러면 그 바뀌는 형태에 맞춰가지고 원소를 지정을 해준다인데 일단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해서 조금 전에 사의 약수들을 1, 2, 4로 나열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미지수 x를 쓴다라고 하면 a를 써도 되고요. x라는 원소를 내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가져갈 건데 얘 x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원소의 조건을 쓰는 거예요. x는 4의 양의 약수야 라고 적어주면 그럼 뭐가 돼? 4의 양의 약수를 만족시키는 x가 곧 원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괜찮죠? 앞부분 수업을 못 들으신 분은 선생님이 이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고 복습하실 분들도 같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소 나열법은 언제 쓰면 좋고 조건제시법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예상 한번 해볼까? 복잡한 거. 또 많은 거. 원소 나열법은 간단한 딱 그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적으니까 원소 나열하는 게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24의 약수를 쓰세요라고 하면 한참 쓰죠. 그죠? 소인수 분해도 하고 약수도 막 찾고 해서 한참 쓴단 말이야. 또는 1부터 1000까지 중에 짝수들 쓰세요라고 하면 몇 개나 써야 되니? 너무 계산인가? 500개 써야 되잖아. 500개 나열하고 있겠니? 니네들? 뭐 한 10개 쓰다가 욕하겠죠. 그죠? 그럴 때 뭘 쓰냐? 조건제시법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읽는 방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조건에 맞는 원소를 내가 집합 안에 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띠를 이용해서 집합의 영역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의 양의 약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A집합이라고 하면 A집합 안에는 이러한 원소들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울타리를 친 거니까 여기 안에서는 1, 2, 4 순서가 없이 막 돌아다녀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이런 울타리를 치는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용어들을 외우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있는 부분만 한 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해서 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원소를 나열한다,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약사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원소 나열법에서는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다.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그죠? 4의 양의 약수는 1, 2, 4로 쓰든 4, 2, 1로 쓰든 2, 1, 4로 쓰든 상관없다. 이러한 원소들이 들어있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해요. 원소의 중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것처럼 집합기호, 여기 중괄호가 집합기호라고 했죠? 그 집합기호 안에
원소 나열을 1, 2, 2, 3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라는 원소는 중복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2가 두 개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2를 하나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소의 유일성이라고도 해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으로 표현한다는데 뭐 아래쪽에 예시를 들어놓은 거 보면 1, 2, 3, 점점점 100이라는 의미는 1부터 100까지 나열한다는 의미입니다. 엄청 많잖아, 그지?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되죠. 뭐라고 나타내면 돼? 뭐 이거를 A라는 원소를 쓴다라고 하면 A라는 원소를 쓸 건데 나는 A가 뭘 만족하면 돼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의 자연수를 만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뭐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아니면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조건 제시법을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여기는 x 바 x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앞에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소의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쓸게요. 어떤 모양이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집합을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까?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올 건데 A는 4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있지? 1, 2, 4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지. 그런데 B라는 집합을 모양을 잠깐 바꿔볼게요. 2x바 x는 4의 양의 약수. 조건은 똑같은데 원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구할 x의 2배를 해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원소의 모양도 2배를 한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4의 양의 약수는 1, 2, 4가 있었는데 그것을 2배씩 해서 원소로 가지겠다. 그래서 2, 4, 8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모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뒤에도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참고할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아래쪽 내용을 잠깐 보기 위해서 여기 예시로 든 A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죠. B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죠, 그죠? 그럼 몇 개다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C집합은 뭐 자연수라고 해볼까요? 1 이상의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C야. C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1 이상? 겁나 많죠, 그죠? 몇 개다라고 딱 한 점 지을 수 있어? 없죠. 그럼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집합이 항상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 그 개수가 유한하다, 무한하다를 구분할 수 있겠죠. 대상이 우리가 딱 셀 수 있으면 유한하다, 그렇지 못하면 무한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면 우리는 유한집합, 무한계이면 무한집합, 이 구분은 가능하겠죠? 원소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붙는 거다. 이고요. 자, 별표 하나 칩시다. 공집합. 집합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집합은 집합인데 비었대요. 뭐가 비었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원소가 비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집합 표현을 할 때 뭐부터 그리기로 했냐면 중괄호 모양의 껍데기부터 그리기로 했지. 그럼 공집합은 뭐만 보이는?
껍데기만 보이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괜찮지?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읽는 방법은 파이라고 읽는데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집합 기호만 있는 것도 공집합이라고 감안을 합시다.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 그럼 몇 개로 나타낼 수 있어? 0개로 나타낼 수 있지.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이야? 유한이야? 유한이지. 0개라고 한정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 유한, 무한이 구분된다. 이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원소의 개수를 세고 있으니까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기호가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는 구조가 n이라는 거는 number, 뭐의 number? 원소의 넘버 몇 개인지 의미고 뒤에 쓰는 건 꼭 집합이 들어가야 해요. 얘는 집합이 들어가야 해요. 지금 이걸 왜 강조하냐면 뭐 상황에 따라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안에 뭐 A, B, C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N의 A를 써봐. 그러면 쌤이 의도한 바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세어봐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쓰고 앉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틀린 거야? 여기에 집합이 들어가야 한다는 룰부터 틀린 거잖아. 그럼 이해를 잘 못한 거지, 그지?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는 거는 집합을 가져다 와야 된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결과가 뭘로 나와야 돼요? 결과가 0으로 나와야 돼? 그건 공집합일 때고 결과가 숫자로 나와야겠죠. 몇 개다라는 거. 이거는 유한집합일 때의 얘기겠죠. 무한집합이면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셀 수 없다 이렇게 되겠는데 NA, A라고 표현하는 건 유한집합일 때 유효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여기 보시면 아까 요거 파이라고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공집합이라고 했지. 이게 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의 뒤에 들어갈 녀석은 집합이 들어가야 돼. 아까 A를 넣든 B를 넣든 집합이 들어가서 의미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설명이 잠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자, 예시 든 거 잠깐 볼게요. 한 번에. 지금 세 가지 집합이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뭐야? 공집합이지. 우리가 방금 했던 공집합.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뭐야 이거? 원소가 없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헷갈리는 걸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쌤이 집합 표현하려면 제일 먼저 뭐 그린다고 그랬어요? 중갈로 모양의 껍데기를 그린다고 했지. 지금 껍데기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어? 파이가 적혀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집합은 맞아요? 집합 맞지? 집합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집합으로 해석해야 돼요? 원소로 해석해야 돼요? 집합 안에 집합 넣을 수 있어? 얘는 원소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이냐면 공집합 모양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집합을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네모 모양 원소, 동그라미 모양 원소, 세모 모양 원소. 그래서 여기서 중괄호 안에 파이, 공집합 모양이 들어있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집합 모양이 원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집합은 원소가 하나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집합 맞나요? 네, 중간으로 이렇게 껍데기를 그렸으니까 집합 맞아. 여기 안에 뭐가 적혀 있어? 0 적혀 있지. 얘를 뭘로 본다고? 원소로 본다고요. 그럼 얘는 어떤 집합이야? 원소를 0으로 가지는 집합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수 세보면 얘도 몇 개예요? 한 개지. 괜찮나요? 그래서 아래쪽 해석을 보면 첫 번째 공집합은 집합이 없습니다. 얘의 의미는 아까 껍데기만 있는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0개, 그래서 원소의 개수 표현은 0개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파이가 항상 공집합으로 해석되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처럼 중괄호 안에 파이 모양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원소로 해석을 한다. 그런 모양이 하나 들어있는 거지. 그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죠. 0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는 집합. 그래서 원소 개수는 1개 이렇게 되겠어요. 얘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잘 봐. 공집합은 이거를 A집합이라고 할게요. 원소다. 맞나요? 이거 부분집합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할게요. 맞나요, 이거? 맞죠?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요거를 1번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A의 원소다. 맞나요? 맞죠? 왜? 2번 원소를 그대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양 그대로 보는 거. 이해되나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부분집합 개념 배우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요 정도로 이런 모양을 갖는 이런 모양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구나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매번 숫자를 다룰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왜 유한집합, 무한집합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1, 3, 5, 7, 9 원소 5개, 딱 5개라고 정했잖아. 그럼 유한하다, 유한집합. 그 다음에 2번처럼 1, 3, 5, 7, 9, 홀수들이네? 그런데 이게 개수를 딱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뭐 10개면 10개다, 20개다. 마무리 지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X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야. 그런데 그 원소의 조건은 1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니? 제일 작은 자연수는 1이잖아.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원소로 가져갈 게 없는 거지. 원소로 가져갈 게 없으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 아무것도 못 들어가. 이걸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A집합은 원소의 개수는 5개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N의 괄호에 뭘 쓴다고? 집합을 쓴다고. 얘의 의미가 A집합의 원소는 몇 개니 묻는 거고 숫자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표현과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쌤이 지금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2페이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런 문제는 뭐 학교 시험에 낸다 그러면 거의 1번 문제 아니면 안 내는 문제예요.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대상이 명확해야 돼. 맞지?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키가 작다라는 기준이 어렵죠, 그죠? 없어요. 집합 아니고.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나는 여기 포함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집합이니 이거? 아니죠, 그죠? 예쁘다의 기준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3번,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명확하죠. B형이다, 아니다로 구분이 되니까. 4번, 키가 170cm에 가까운. 여기 가깝다는 게 전부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누가 있니? 4, 5, 6, 7, 8, 9 이렇게 명확해지죠. 이거는 집합. 그래서 집합이 뭐냐?
명확하게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집합과 원소의 관계, 그리고 엘리멘트라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나타낸다. 자, 봅시다.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래요. 그럼 5의 배수 쭉 세면서 30 안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이하니까 30까지는 가능하겠죠. 누가 있어요? 5, 10, 15, 20, 25, 30까지겠죠? 30 이하니까.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 1번. 4는 우리 아까 5의 배수 있었던 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집합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럼 비끔칠한 게 맞네, 그지? 1번 설명은 맞다는 얘기야. 2번은 5가 포함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12는 아니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8은 맞게 표현한 거죠. 30 맞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필수예제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풀게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표현 부분이니까. 쌤이 강조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쌤이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원소 나열을 할 때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조건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원소의 모양이 어떠냐, 단순하게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걸 쓰면 되는 거냐, 아니면 모양이 바뀌는 거냐, 이거를 보셔야 되겠어요. 봐봐. A라는 집합은 0, 1, 2 원소 3개를 가지는 집합인데 B라는 집합 또는 C라는 집합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그럼 해석은 이쪽부터 하는 거겠죠.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얘가 무슨 의미야? X라는 원소는 어디에 포함된? 여기에 포함된 원소래. 그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0, 1, 2 세 개 중에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죠. 또 Y라는 원소는 또 A의 원소래. 여기서 또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게 0, 1, 2 이렇게 되죠. 그럼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으로 원소를 어떻게 할 거래? 더할 거래. 그럼 예를 들어서 X 대신 X 자리에 0 가져올 수 있죠. Y 자리에 0 가져올 수 있죠. 0, 0 가져와서 원소 어떻게 하는데? 더한대. 0 더하기 0은 얼마야? 0. 그럼 그것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원소 2 하나 가져왔어요. 또 Y 대신 1 가져왔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야? 3이지. 그럼 3이라는 원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표를 그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x를 쓸 거고 여기 y가 되는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애들을 다 써보면 x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y도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뭐 할 거야? 얘네들을 더할 거잖아. 그지? 더해 봅시다. 0 더하기 0은 0, 1, 2, 1, 2, 2, 3,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그걸 B집합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B집합은 그대로 쓸게요. 0, 1, 2, 1, 2, 3, 2, 3, 4라고 쓰고 원소가 9개예요 라고 하면 맞니? 어디가 문제야? 그렇지. 원소가 중복되는 건 하나로 쓰기로 했잖아요. 중복 제거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제외야? 뒤에 1 제외하고요. 2도 제외하고요. 3도 제외하고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원소는 몇 개? 5개.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소의 모양이 x 더하기 y이다 보니까 이 계산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 가볼게요. 이번엔 뭐 하래요? 각각 가져와서 2개를 곱하래.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x가 될 수 있는 거 0, 1, 2, y가 될 수 있는 거 0, 1, 2. 이번에 뭐 하래? 곱할 거래. 0 곱하면 다 0이죠. 0이고 1 곱하면 그대로겠죠. 2 곱하면 2배겠죠. 이렇게.
그럼 C의 원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0, 1,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기사님? 네, 그래서 원소의 모양이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 더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자, 안쪽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요거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용어가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무한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원소가 무한한 걸 고르래. 그럼 1번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났는데 X라는 원소를 갖는데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된대. 그런데 여기서 n이 1, 2, 3, 4 몇 개만 들어가? 4개만 들어가. 그럼 얘는 원소가 어떻게 되니? 유한계죠. n이 1이면 x가 얼마? 3. 그걸 원소로 갖겠다. n이 2면 6. 그걸 원소로 갖겠다. 3이면 9. 원소로 갖겠다. 4면 12. 그걸 원소로 갖겠다. 어쨌든 원소 몇 개? 4개. 유한하죠? 그래서 유한집합. 두 번째 가볼게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9보다 크면 누구야? 9보다 크면 10? 10은 몇 자리? 2자리. 한 자리 홀수가 있니? 없어.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원소가 없어. 뭐라고? 몇 개? 0개. 이거는 무한이야, 유한이야? 유한. 얘는 유한집합. 3번 볼게요. 1과 2 사이에 있는 기약분수배. 와,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죠? 기약분수가 뭡니까? 그렇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 또는 P분의 Q에서 PQ가 서로소. 이게 더 어려울려나? 서로소는 뭐예요? 1 이외에 약수가 없는 관계. 서로소.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1과 2 사이에 있는 기약분수는 몇 개나 있나요? 겁나 많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거 되죠. 7분의 8? 약분 돼요? 근데 얘는 1, 2 사이에 있는 기약분수죠.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7분의 7이 1이니까. 또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8분의 9, 9분의 10 어때? 이거 전부 1보다 크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잖아요. 몇 개야? 겁나게 많지, 그지? 그래서 얘는 무한. 다음, x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우리 자연수 세면 세 자리는 언제부터예요? 몇부터야? 100부터지. 언제까지? 999.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100부터 999.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뭐 이거 세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유용한데 쌤이 이런 좀 간단한 것들은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잘 봐. 1부터 세는 게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999까지 셀 거니까 1부터 999는 몇 개야? 999개겠지. 근데 나는 100부터 셀 거야. 그러면 전체 센 것에서 99까지 센 거 빼면 되지. 100부터 셀 거니까. 그럼 1부터 99까지 세면 몇 개예요? 99개겠지.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얼마야? 이렇게 돼요. 앞으로 요거 이용할 일들이 잦아질 겁니다. 몇 개인지 세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 세 자리 자연수다라는 이 4번 집합은 유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인가요? 유한집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2차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풀어야지.
그래서 1학년 내용이 여기에 튀어나옵니다. 자, 인수분해는 2 곱하기 1에 마를 주면 되겠고 x 빼기 1, x 빼기 2, 0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사이과. 좋아요. 그래서 1이랑 2 사이야. 근데 여기 들어있는 뭐 찾으래요? 유리수 찾으래요. 1, 2 사이의 유리수 어때? 우리 3번에서 벌써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1, 2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하분수도 존재하죠. 그럼 유리수는 뭐야? 분수로 나타나면 다 유리수니까 무한하겠다, 그지? 이렇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내려가 봅시다. 이제 여기가 좀 많이 헷갈릴만 한 건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A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0이라는 원소 몇 개? 한 개를 가지는 집합이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돼요? 한 개라고 해야지. 그래서 요거는 0이 아니라 1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 자, n이라는 넘버라는 걸 쓰려면 그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집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집합인지를 해석해 보면 공집합 모양을 가지는 원소야. 그렇지? 얘를 공집합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 3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야. 원소 몇 개? 2개. 그렇지. 얘는 그래서 1이 아니라 2다.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자, 보기 3번으로 가볼게요. 해석은 자, 넘버 오브 집합은 결과가 숫자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녀석 숫자로 나오고 뒤에 것도 숫자로 나와서 어떻게 한다? 빼란 얘기야. 산수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개수 몇 개? 3개. 좋아요. 두 번째 몇 개? 빼면 1. 맞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집합 연산 중에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number of 집합, number of A 이렇게 되면 결과가 항상 숫자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가보자. 자, 왼쪽에 있는 부등호 왼쪽에 있는 건 결과가 얼마야? 요거. 원소 개수 1개지, 그치? 3이라는 원소 1개. 우변은 5라는 원소 1개. 그럼 얘는 부등호가 아니라 같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같다야, 이렇게. 다음 해봅시다. 첫 번째 0이라는 원소 1개. 공집합의 원소 빵개. 요거는요? 점점 가까워지네. 자, 요 놈은요? 공집합 모양의 원소 몇 개? 1개. 얘는 1개. 요 놈은요? 2개. 합하면 4개.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집합 모양과 실제 공집합 구분하셔라.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숙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따 자율학습 시간에 가급적이면 숙제를 다 하고 가세요. 안 되는 건 집에 가서도 하셔도 되는데 자율학습 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다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지금까지 뭘 했냐면 집합의 표현, 용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집합이랑 집합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없나? 집합과 집합, 대등한 관계인데 얘네들도 어떤 포함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용어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부분 집합이라는 건데 여기서 부분 요 용어죠, 그죠? 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야? 말 그대로 전체가 있으면 그 안쪽에 뭔가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집합으로 표현했었는데 오른쪽 요거 잠깐만 볼게요. B라는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안쪽에 누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쭉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에 속하는구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A 안에 들어있는
스몰 a라는 원소는 B의 원소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치? A 안에 들어있는 B라는 원소는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나요? 네, 다 될 수 있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고. 괜찮니? 그러면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미 누구의? B라는 집합의 원소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관계에 있으면 내가 가진 게 너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가진 걸 너가 다 가지고 있네?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없네. 일단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그럼 기본적으로 B가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B가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 표현은 이거예요. 어떤 X라는 원소, A에 들어있는 X라는 원소를 하나 딱 집어봤거든? 근데 걔는 이미 B라는 녀석은 가지고 있는 애야. B가 되게 능력자인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 A가 가지고 있는 건 B가 다 가지고 있어. 이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호로 표현이죠. 집합 대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원소와 집합 얘기를 다시 잠깐 해보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엘레멘트의 E를 형성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방향도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집합과 집합 대등한 관계의 표현 방법은 중간에 걸 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 컨테인이라는 C라는 모양을 형성화해서 집합 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원소의 포함 관계에서 중간에 짝대기를 하나 뺀다라고 생각하면 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방향이 중요하다. A가 B에 그대로 쏙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다시 A가 가진 원소를 B가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거꾸로 이렇게. 의미는 똑같습니다. A의 원소가 모두 B에 포함되어 있다. 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표현 방법이다.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A의 일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모두 들어있는 게 아니지. 이럴 때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여기 있는 X라는 원소, A에 들어있는 원소가 B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원소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B에 들어있지 않아. 이럴 때는 A가 B의 완전히 부분집합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용어 배웠고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표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호 구분을 꼭 하세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사실 하나, 첫 번째, 요거 강조합니다. 뭐냐면 아까 요거 파이 뭐였죠? 공집합이었지. 얘의 의미는 뭐야?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옆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도대체 뭔가? 이거는 이제 약속이기도 한데 우리 집합 표현할 때 A든 B든 C든 표현 시작은 뭐부터? 껍데기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맞니? 근데 껍데기가 뭐였어? 이 껍데기가? 껍데기만 있는 거 파이, 공집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집합을 만들려면 껍데기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 껍데기는 곧 공집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시작점이야. 즉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껍데기라는 걸 그려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예제를 또 볼게요.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A집합이 A집합의 부분이다.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응? 똑같다? 잘 안 들려서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가서. 의미 해석은 이래.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나요? 그렇대. 맞아? 맞지? 왜냐면 A집합, A집합은 똑같은 원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같은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사이에도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아까처럼 벤 다이어그램처럼 온전히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 부분 집합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A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는 게 맞죠. A집합이 1, 2, 3 있으면 1, 2, 3이 1, 2, 3에 포함되는 게 맞잖아요. 벗어나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 맞다예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셔야겠어요. 모든 집합은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시고, 자 2번은 뭐 너무나 당연하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부분 집합이죠. 그런데 또 B가 C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럼 B를 또 누가 C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부분 집합인 거지. 그럼 결론 A는 온전히 모든 원소가 C에 들어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A집합은 C의 부분 집합이다. 3단 논법이 되겠다, 그지? 연습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것 한번 예제를 또 그려줄게요. 예시 한번 봅시다. A집합은 원소 1, 2를 갖고 B는 1, 2, 3, 4를 갖는데 첫 번째 A의 원소 1, 2는 B에 이미 들어있죠. 어디? 이렇게 들어있잖아. 다 들어있어. A 원소가 다 들어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를 보고 싶어요. B가 A의 부분인지. 그런데 벗어나는 원소들이 보이죠. 3, 4는 A 집합의 원소가 없어. 이렇게 되면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고요. 여기서 예시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연습용으로 적어 놓으세요. 집에 가서도 복습하시고. 아까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적을게. 요거. 물어보죠. yes or no로만 대답하면 돼요. 별. 이거를 A집합이라고 합시다. A라고 써야 되니까. 첫 번째. 맞나요? 맞죠? 얘는 아까 했던 거야. 그리고 얘를 뭘로 봤냐면 원소로 본 거예요. 누구? 1번이라고 할게. 1번 원소로 본 겁니다. 시원아? 맞나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 녀석을 원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쓰이는 기호를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새로운 거. 소울아, 이거 맞니? 틀려도 괜찮아요. 느낌으로 가봐. 지금 맨 처음 했던 애 때문에 지금 헷갈리죠, 그죠? 쟤는 맞으면 얘는 틀려야 될 것 같고. 투표해볼까?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얘는 해석하기를 지금 집합의 포함관계로 기호를 썼잖아요. 그럼 집합 대 집합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왜 맞냐? 앞에 있는 게 뭔데? 이게 뭘로 해석한 거예요? 공집합으로 해석을 한 거야. 여기 있는 1번 원소가 아니라 공집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그랬지. 이해되니? 지금 1번 원소를 가져다 쓴 게 아니고 얘는 공집합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려나? 요거는 어떨까요? 이건 어때? 미닝 해볼까? 맞아요? 그래요? 이거 맞다. 투표. 맞다. 틀리다. 아직 헷갈리지, 그죠? 얘는 이제 물론 위에 두 번째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 얘는 틀려요. 틀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맞는 경우가 있으면 얘는 맞다라고 해야 돼. 그럼 봐봐, 얘는 뭘로 해석한 걸까요? 자기 자신? 얘는 여기 집합 대 집합의 포함 관계잖아, 기호가.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1번 원소로 해석을 한 거예요. 1번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집합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1번 원소가 어디 들어있어? A에 들어있는 원소잖아요. 그럼 얘가 가진 모든 원소 A에 다 들어있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도 맞아. 지금 맞는 것만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얘는 집합 대 집합이잖아. 그래서 포함되냐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왼쪽에 있는 집합은 원소가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집합 모양으로 가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가 A에 들어있니? A에 들어있잖아. 얘는 공집합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가지는 원소라고 해석을 한 거야. 난리 나죠? 이게 최종 꼴이야. 이거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하는 최종 꼴이 되겠습니다. 요거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어떨까? 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소 표현 가능할까요? 요거 사실은 A집합이랑 똑같은 집합이잖아. 맞지? 그래서 같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어놓고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게 네 그런 기분 정도면 괜찮아.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거든. 그래서 원소와 집합, 집합의 집합, 이 포함 관계를 구분하는 아주 좋은 예제니까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 하지 못하겠고 아래쪽 거까지만 해봅시다. 서로 같은 집합, 같다라는 거는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아래쪽에 표현되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언제냐? 집합이 같다라는 건 우리 집합은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껍데기 그리고
그 안쪽에 원소를 쓴다였는데 그 두 집합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알맹이가 같아야겠지. 그런데 알맹이들은 순서가 있어 없어? 1, 2, 3, 4 쓰는 거랑 4, 3, 2, 1 쓰는 거 없잖아, 그지? 결론은 뭐야? 원소들이 싹 다 같으면 같은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가 B에 이렇게 슝 들어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도 만족하면서 또 뭐래? B집합은 A집합의 또 부분집합이래. 그럼 어떤 의미야? 이번에는 B가 A집합에 슉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밖에 없어? 이런 상황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부분집합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집합이 같으려면 원소가 다 같아야 된다는데 서로 포함 관계여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수학 전공을 할지 모르겠는데 가면 절레절레 하는 거 가면 집합이 같다라는 걸 항상 서로 포함 관계다라고 증명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A집합의 원소 1, 2, 3인데 B집합의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걸 봤더니 3 이하의 자연수예요. 나열을 해보면 1, 2, 3이죠. 원소가 똑같지. 그래서 A와 B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 진부분집합부터는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적지 마시고 2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5번까지 세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